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정학적 위기랑 경제 격변이 동시에 터진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요. 한쪽에서는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질 것 같은 지정학적 재앙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전환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 5가지부터 짚어봐야겠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반도체 패권 이야기부터 중동 전쟁, 미국의 고용 쇼크, 그리고 한국 경제가 겪는 삼중고, 심지어 주한미군 전력 변화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뉴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메모리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에요. 이 뉴스가 갖는 의미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요, 이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경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제는 글로벌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돼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아무리 불안해도 끄떡없는 성장 엔진을 단 셈이죠. 두 번째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어요. 특히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다는 게 문제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1973년 오일 쇼크 때처럼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많이 쓰는 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근데요,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에서 날아온 고용 쇼크입니다.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월 비농업 일자리가 무려 9만 2천 개나 줄어든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유가가 올라서 물가는 잡히질 않는데 성장은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 즉 페드는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박살날 것 같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하늘로 솟구칠 테니까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정책적으로 손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큰 그림의 변화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네요. 표 위쪽을 먼저 보실까요? 반도체랑 방위산업은 활짝 웃고 있죠. 반도체는 HBM4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 거친 파도를 넘고 있고요. 방위산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쟁이 커질수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표 아래쪽에 있는 석유화학이나 항공, 관광 같은 섹터는 원자재 가격은 오르지 수요는 줄지, 이 이중고를 그냥 정통으로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충격들이 지난주 미국 시장을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실제 지수 데이터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2026년 3월 6일 마감 지수를 한번 보시죠. 다우, 나스닥, S&P 500 뭐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전부 파란불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일단 위험한 건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까요?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란 문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났고요. 둘째, 갑작스러운 고용 감소 소식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 앞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폭락장 속에서도 과연 기회는 없었을까요?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놀랍게도 이 급락장 속에서도 돈의 흐름은 아주 뚜렷한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특정 테마로 자금이 쫙 몰렸다는 거죠. 시장의 하락을 이겨낸 4가지 상승 패턴이 뭔지, 그리고 이 패턴들과 연결되는 국내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생존과 안보예요. 첫째, 전쟁이라는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정밀 방산 기술. 둘째, 에너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 최적화 기술. 셋째,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AI 의료 데이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의 생존을 책임질 차세대 AI 인프라 기술. 이겁니다. 각 패턴마다 우리나라의 유력 기업들과 아주 분명한 연결고리가 보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생존과 안보라는 테마가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통해 시장에서 증명됐는지, 이 어려운 하락장을 뚫고 치솟은 상위 20개 종목을 보면서 그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이 폭락장 최전선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입니다. 1위, 상승률 좀 보세요. 무려 532%가 오른 모빅스 랩스입니다. 미 해군 토마호크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 계약,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3위 페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드론 식별 시스템에 이 회사 칩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급등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부품 강자, 빅텍이나 기가레인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5위에 있는 파이어플라이는 AI로 뇌 기능을 분석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인 뷰노랑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를 볼까요? 여기서는 에너지와 통신안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6위 터보 에너지는 AI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유가가 폭등하니까 이게 대안으로 딱 떠오른 거죠. 우리나라 LS 일렉트릭의 사업 모델과 정말 비슷하죠. 8위 실링스컴은 중동에서 전술용 헤드셋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건 국내 전술통신 전문 기업인 휴니드를 바로 생각나게 합니다. 11위부터 15위 구간에서는 AI가 어떻게 실제 물리적인 인프라와 결합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종목이 바로 13위 밥콕 앤 윌콕스입니다.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에 무려 24억 달러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I 혁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안정적인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 16위에서 20위권입니다. 여기서는 AI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눈에 띄네요. 16위 베어드 메디컬은 AI 수술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등록 소식이 호재가 됐고요. 18위 탱고 테라퓨틱스는 정밀 항암제 개발 성과가 좋아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영이나 레고캠 바이오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기업들과 딱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 그냥 단순한 시장 하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교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의 흐름이 막연한 성장 기대감 같은 걸 떠나서 AI, 방위산업, 에너지 효율화처럼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과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거죠. 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